강북 삼성병원 외과에서 대장암, 직장암 수술을 담당하고 있는 김형욱입니다. 사실 어느 분들이 오셔서 강의를 들으실지 파악이 잘 안 돼가지고요. 준비를 하면서 어떤 내용으로다가 준비를 해야 되는지 좀 고민을 했었는데, 여러 환우들도 오시고 하셔서 사실 강의를 들으시면 전문의들한테, 외과 의사한테 내가 대장암이 걸렸다 하더라도 믿고 맡기고 의지할 수 있겠구나라는 걱정을 좀 덜어드릴 수 있는 강의였으면 좋겠는데, 사실 내용들을 보다 보면 좀 험한 사진들도 좀 나오고 듣고 나시면 또 혹시 더 겁이 나시진 않을까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오늘 제가 받았던 주제 내용, 제목이 대장암의 수술적 치료, 일반 원칙과 그리고 예외적인 상황,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강의를 해달라고 얘기를 들어가지고요.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아니면 좀 자세한 부분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장암 건강강좌를 할 때마다 제가 첫 번째 슬라이드로다가 항상 하는 건데요. 그리고 대장암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정도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른쪽 아래에 이제 맹장이 있죠. 보통 우리가 맹장염 걸렸다고 하는 맹장이 있고, 그쪽으로 연결해서 상행결장이 있고, 그리고 행행결장, 그리고 하행결장, 구불결장, 그리고 항문과 연결된 직장이 있습니다. 해부학적으로 보면 이게 오른쪽 상행결장하고 하행결장은 등에 붙어 있고요. 회행결장 그리고 구불결장은 뱃속으로 나와 있는 상태이고, 직장은 3분의 2 이상이 골반 속에 파묻혀 있는 장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이제 암이 생겼을 경우에 그걸 대장암이라고 하는데요. 대장암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결장과 직장을 합쳐서 대장암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대장암하고 직장암으로 구분이 되는 걸로 생각을 하시는데, 대장암에 결장암과 직장암이 있는 게 정확한 용어고요. 우선 대장암의 치료는 아까도 잠깐 얘기 들으셨지만 수술이 있고 항암 약물 치료가 있고 방사선 치료가 있는데, 수술이 가장 중요한 1차적 치료고 완치를 위한 치료로 되어 있고요. 전에 제가 강의를 할 때는 여기서 아직은이라는 넣진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외과 의사이긴 하지만 사실 사람 몸에 칼 댄다는 게 그렇게 기쁜 일은 아니잖아요. 고통스러워 하시고 환자들도 그렇게 하셔서 사실 대장암을 치료하는데 수술이 없었으면 가장 좋은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서, 그리고 지금 최근까지도 항암 치료라든지 이제 방사선 치료 그런 데 많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수술 못지않은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수술을 넘어서서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안 와가지고요. 아직은이라는 거는 저희 아쉬움도 포함해서 나중에는 언젠가는 제가 칼 안 대고 대장암을 치료할 수 있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걸 넣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어쩔 수 없이 수술이 가장 중요한 치료가 되겠습니다. 대장암은 처음에 용종이라든 건 많이 들으셨죠. 이제 거기에서부터 서서히 자라기 시작해서 깊이 파고들고 진짜 암으로 진행이 되고, 그리고 더 진행이 되면 이제 간이라든지 폐 쪽으로 전이가 되게 되는데, 아주 초기인 경우에, 그리고 아니면 대장암의 전 단계인 경우에는 내시경으로 치료가 가능하고요. 그 단계를 넘어섰을 때는 이제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좀 진행된 대장암인 경우에는 항암, 방사선 치료를 추가로 할 수 있고요. 대장암은 다른 위암이나 췌장암, 다른 암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게, 간이나 폐로 전이가 많이 되긴 하지만 그쪽을 또 절제를 한다거나 국소 치료를 할 수 있으면 다시 완치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암이어서, 전이가 있다 하더라도 수술적 치료가 가능하면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장의 아주 초기인 경우, 아니면 대장암의 전 단계인 경우에 내시경으로 시술을 하는 사진이고요. 이렇게 용종이 있었고 거기를 내시경으로 절제를 해서 이렇게 떼어내는, 그래서 조직검사를 병리검사라고 해서 확인을 해서 암이 진행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해서 아주 초기인 경우에는 이걸로 치료가 끝나게 됩니다. 이제 수술로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면, 수술의 원칙은 저희가 이제 광범위 절제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암을 포함해 전이 가능성이 있는 림프절과 혈관을 모두 절제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대장에 생긴 암이기 때문에 대장을 절제해야 되지만, 장만 절제하는 것이 아니고 암이
임파선이라는 것을 따라 퍼져나가기 때문에 인프저를 모두 절제하는 게 중요한 치료의 원칙이고, 인프저를 절제하기 위해서는 혈관 주변을 타고 가기 때문에 혈관을 절제하게 됩니다. 우선 장의 절제 범위를 확인해 보면 오른쪽에 대장암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우측 대장 절제술을 하게 되고요. 가운데 횡행결장에 암이 있는 경우에는 횡행결장 절제술, 그래서 이렇게 문합을 하게 되고, 좌측에 있는 경우에는 좌측 대장을 절제하게 되고요. S자 결장일 경우에는 S자 결장 절제술, 그리고 다른 말로는 이제 전방 절제술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암은 좀 다른데요. 직장암이라 얘기를 들으시면 제일 먼저 다 질문하시는 게 주머니 차야 되나요? 라고 저한테 많이 물으시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사실 예전이라고 하면 30년, 40년 전까지만 해도 직장이라는 것은 골반 속에 이게 파묻혀 있는 장기이기 때문에 그쪽을 파내서 직장암을 절제한 후에 그 깊이 박혀 있는 곳에 다시 장을 연결하는 게 수월하지가 않아서 많은 직장암인 경우에는 정말로 주머니를 차는 항문까지 절제를 하는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최근에는 항문을 보존하는 수술이 대부분이고, 우리나라에서도 통계를 보면 항문까지 절제하는, 항문 없애는 직장암 수술은 한 1년에 200건 정도밖에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 대장암 수술은 우리나라에서 1년에 한 16,000명 이상 수술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주머니를 차야 되는 항문을 같이 절제하는 직장암 수술의 빈도는 한 200명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직장암인 경우에는 당연히 직장 부위를 절제를 하게 되고, 그리고 항문은 가능한 한 보존하는 게 또 하나의 저희 원칙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골반 안쪽으로다가 파고 들어가서 직장을 절제하게 되면, 이쪽에서 항문 근처에서 절제를 하게 되면 이 깊이 있는 곳에 장을 다시 문합이라고 하죠. 연결하는 게 상당히 까다롭거든요. 하지만 요새는 요새라는 게 한 40년 전부터는 이런 절제와 연결을 할 수 있는 기구들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깊이 있는 대장암이라 하더라도 절제를 하고 이런 문합 기계를 이용해서 절제된 단면을 연결을 해서 문합을 하기 때문에 항문을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 거고요. 이 사진은 제가 복강경을 수술하고 있을 때 직장을 절제하는 사진이고, 원래는 이쪽이 이제 붙어 있는 건데 이쪽을 절제해서 들어가서 항문 바로 위에서 직장을 절제하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복해음 절제술이라고 해서 직장과 항문을 다 같이 절제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환자들이 있는데, 이런 환자들은 항문을 포함해서 암이 번져 있다거나 항문과 너무 가까운 경우에, 그래서 항문을 일부 절제했을 때 수술 후에 항문 기능이 회복되기가 힘든 경우에는 항문까지 절제를 하게 되고, 이건 하복부의 장루라고 인공 항문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수술의 원칙 중에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주위 인프절을 절제할 때 어떤 범위에서 할 수 있나를 좀 보여드리려고 사진 준비한 건데요. 제가 환자분들한테 수술을 설명할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암이 있으면 암이 번져나가는 혈관을 철길의 비유를 드리거든요. 그러면 암이 타고 가는, 멀리 이동하는 이걸 혈관을 철길이라고 비유를 하면, 철길에는 중간중간에 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역을 인프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측에 대장암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경로를 통해서 가운데에 있는 굵은 혈관이 있는 데까지 절제를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직장암인 경우에는 이런 주행을 따라서 대동맥까지 흘러가기 때문에 직장만 절제하는 것이 아니고 대동맥 주위까지 절제를 하게 되고, 우측 대장인 경우에는 이것도 장만 절제하는 것이 아니고 가운데 있는 임파선까지 모두 절제하는 게 원칙이겠습니다. 이거를 처음에 말씀드린 이제 광범위 절제술이라고 하는 거고요. 다음은 말씀드릴 거는 이제 수술의 종류인데, 당연히 처음에는 다 모든 환자들이 이제 개복을 해서 했었죠. 그리고 1980년대가 되면서 복강경이 시도가 됐고, 대장암 같은 경우에도 우리 병원에서는 2000년, 그리고 다른 외부 병원에서는 90년대 중후반에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복강경 수술이 이게 1980년에 처음 시작된 거는 이제 담낭절제술이나 뭐 그런 수술이 먼저 시작이 됐었고, 90년대 이후에 암 수술이 복강경으로 시작되기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강경 수술은 일반 복강경 수술이 있고 수보조 복강경 수술이라는 것이 있고 최근에 이제 로봇 수술이라는 것이 있고요. 단일공 복강경 수술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복강경 카메라를 넣어서 수술을 한다는 것은 다 같지만 수술 방법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암인 경우에는 국소절제술이라는 것도 수술 중에 한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주변에 임파선이나 전이가 의심되지 않고 국소적으로만 암이 아주 초기에 암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광범위 절제를 다 하진 않고 국소절제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자연 개구부를 이용한 수술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들이 용어로는 노츠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자연 개구부라고 하면 항문, 입 등을 통해서 그쪽으로다가 수술 장비를 집어넣어서 수술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시도는 계속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활성화돼서 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건 개복 수술하고 있는 장면이고 개복을 하게 되면 이제 장이 있어서 이제 장을 절제하고 연결을 하게 되는 거 당연한 세신이고 이건 복강경 수술이고요. 왼편에 있는 것이 제가 이제 단일공으로 복강경 수술을 진행하고 있는 건데요. 보통 단일공이라고 하면 이제 배꼽 주변의 절개를 4cm, 3cm 정도 절개를 하고 거기에다가 모든 복강경 카메라와 복강경 기구들을 삽입해서 절제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른쪽 사진은 수보조 복강경 수술이라고 해서 좀 암이 진행되어 있다거나 일반 복강경 수술로다가 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손을 넣을 수 있는 장치가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장치를 통해서 복강경 수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로봇 수술도 많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복잡해 보이고요. 그래서 로봇 수술은 복강경 수술의 한 종류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봇 수술의 장점은 복강경 수술이 갖고 있는 장점 이상의 더한 장점은 뭐 크게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에서도 로봇 수술이 점점 기계가 발달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아직 복강경 수술보다 배에다가 구멍을 이렇게 저희가 뚫어서 수술을 하게 되는데 구멍의 개수라든지 크기라든지 그게 조금 로봇 수술이 더 많게 되어 있는 건 사실이고요. 하지만 장점이 있다고 하는 거는 직장같이 골반 아래쪽에 파묻혀 있는 장기 직장암을 수술하게 될 때는 섬세한 작업이 필요하다 보니까 로봇 수술을 하면 도움을 될 수가 있고요. 도움이 된다고 하는 거는 수술을 하는 의사가 좀 편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를 많은 환자분들께서 수술을 말씀드리면 로봇 수술로 하는 건 어때요? 라고 저한테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어떻게 설명드릴까 하다가 제가 생각해서 설명드리는 거는 항상 서울역 갈 때 어떻게 가시냐 얘기 드리는 거랑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서울역 갈 때 일반 택시 타고 가시는 거나 모범 택시 타고 가시는 거나 어차피 안전하게 가는 건 똑같은 거니까 비슷한 거다. 모범 택시 꼭 타고 가실 필요 있겠느냐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몇 가지 제가 수술하는 사진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건 복강경으로다가 해서 우측 대장암이 있는 경우에 안쪽에 이제 혈관까지 절제를 한다고 했잖아요. 요 절단을 이쪽에서 절단을 하게 되고요. 이게 수술하는 장면들이고 절제를 하게 되면 이런 우측 대장과 소장 일부가 같이 절제가 되는 건데요. 사실 복강경 수술과 개복 수술을 생각하실 때 개복 수술을 하면 엄청 많이 떼어내고 복강경 수술을 하면 조금만 떼어내서 빨리 회복하고 뭐 그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개복 수술과 복강경 수술을 할 때 절제 범위라든지 수술 결과라든지 이거는 저희들이 하면 이제 조직 떼어내는 조직의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예전에 하던 개복 수술을 복강경으로 완벽하게 구현해낼 수 있다 했을 때 복강경 수술을 하게 되는 거고요. 최근에는 개복 수술보다는 복강경 수술을 많이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당연히 처음 시도됐을 때는 복강경 수술이 수술 시간이나 그런 것들이 더 길었지만 최근에는 개복 수술과 비교하면 절개, 피부를 절개하고 배를 절개하는 범위가 작기 때문에 수술 시간은 최근에는 이제 복강경 수술이 더 짧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직장암을 수술하게 되는 사진이고요. 왼쪽 아래쪽에 보이는 게 대동맥이고요. 직장에서부터 가는 혈관의 기시부에서부터 결찰을 하기 위해서 대동맥이 있는 데에서부터 결찰을 하게 되고 오른쪽은 직장에서부터 오는 정맥이거든요. 여기도 기시부에서 절제하기 위해서 그쪽을 박리를 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수술을 끝내고 나면 직장 안에 파묻혀 있는 직장암과 함께
이 조직을 저희가 얻을 수 있고요. 이쪽은 이제 항문과 연결되어 있는 부위인데 항문은 보존을 하고 직장 부위만 이게 절제한 사진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그 뒷장암, 결장암에 대한 일반적인 수술의 원칙과 수술하는 모습 뭐 그런 것들을 보여드렸고요. 다음은 그렇다면 모든 대장암에서 광범위 절제술, 그러니까 장도 좀 범위를 넓게 잘라내고 주변에 주위 임파선까지 다 절제를 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은 저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보통 대장암인 경우, 결장암인 경우에는 결장은 절제 범위가 좀 크다 하더라도 회복하고 나면 뭐 후유증이라든지 배변 습관이라든지 그런 데 큰 변화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장을 얼만큼 잘랐구나 뭐 그런 거를 사실 느끼시는 분이 별로 없는데, 직장은 좀 다릅니다. 직장은 뭐 반을 잘랐다 아니면 뭐 거의 대부분을 잘라서 항문만 남겼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 수술 직후에 배변 습관이 많이 변화가 오거든요. 대부분이 하루에도 배변하시는 게 횟수가 10회 이상 보시는 분들도 많고, 보통 1년, 2년이 지나면서 회복이 된다고는 하지만 후유증은 꼭 남을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거든요. 직장이라는 게 다른 결장하고는 다르게 변을 한 번에 모았다가 이제 항문을 통해서 변을 배출하게 하는 장기이기 때문에 다른 부위하고는 다르게 직장은 절제를 많이 하면 할수록 삶의 질도 좀 떨어지고 배변의 횟수도 좀 늘어나고, 많이 배변 횟수가 늘어나다 보면 많이 힘들어하시는 게 이제 항문 통증도 느끼시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특히 이제 직장암인 경우에는 그렇게 광범위하게 직장을 모두 드러내지 않고 부분적으로 수술을 할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과거에는 사실 이런 수술을 할 수가 없었던 이유가 초기에 발견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대장내시경은 요새는 뭐 용종 얘기도 많이 나오고 대장내시경 뭐 몇 살부터 몇 년 주기로 받아라 막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하셔서 사실 대장내시경은 뭐 엄청 옛날부터 우리가 하고 있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대장내시경이 시작된 거는 우리나라에서도 한 30년이 채 안 되고요. 여러 병원에서 다 대장내시경을 실시하게 된 시기도 사실 20년 정도밖에 안 됐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야 돼서야 직장암이든 대장암이든 초기에 발견을 할 수가 있게 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직장암인 경우에 환자분들이 치질인지 알고 피가 자꾸 나는데 치질 뭐 약도 드시고 연고도 바르고 하는데도 계속 출혈이 있다 그러면 내시경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초기에 발견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초기에 발견된 경우도 광범위 절제술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연구도 하고 여러 시도들이 있었는데, 왼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문을 벌려서 안쪽에 있는 종양만 제거하려고 설치를 해놓은 사진이고, 오른쪽은 항문을 벌려서 보면 안쪽에 이런 작은 혹이 있기 때문에 이 부위만 절제를 할 목적으로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몇 가지 두 분 정도 제가 시행했던 예를 보여드리면, 경항문 채소 침습 수술이라고 해서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항문 즉 상방에서부터 넓게 혹이 관찰이 되고 있고요. 조직 검사를 여러 군데서 해봤는데 암은 안 나오시는 환자였고요. 보통 암의 전 단계다 그러면 내과에서 이제 내시경으로다가 절제하는 거를 시도를 해보는데, 이게 보게 되면 너무 이게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서 내시경으로 다 절제하기는 힘들겠다 해서 저한테 의뢰가 됐었고, 그래서 수술은 경항문 채소 침습 수술이라는 수술을 시도해서 항문에다가 복강경 기구를 삽입을 해서 항문을 통해서 이 모니터를 보면 안쪽이 보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아까 그 보였던 종양을 복강경 기구를 이용해서 절제를 하게 되고요. 마지막에 손상된 부위는 이제 봉합으로다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은 결국은 암은 안 나왔고요. 그래서 암의 바로 전 단계로 나왔던 상태고, 만약에 이런 수술이 안 된다고 하면 이제 직장을 드러내는 수술을 받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이게 수술 후 2개월 후에 사진을 보면 그 수술 부위가 이렇게 아물어 있고 종양이 다시 자라 있는 소견은 안 보이고요. 1년 후에 봤는데 더 흉터는 더 옅어지고, 뭐 환자분 특유의 증상 없이 직장은 다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지내고 계십니다. 이 마지막 환자분을 말씀드리면, 이분은 78세 남자 환자분이시고 다른 외부 병원에서 내시경을 하다 보니까 직장 상부 쪽에 큰 혹이, 장 내강을 이렇게 막을 정도로 큰 혹이 있었는데
조직 검사를 이분도 여러 군데에서 몇 번을 해봤는데 암은 안 나왔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과에서는 내시경으로 절제를 할 수 있겠느냐 했는데 이 아래쪽에 뿌리 있는 부위도 좀 굵고 그 혈관이 크게 있을 것 같다. 출혈 위험이 크다. 그리고 종양 자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시경으로는 시술을 하기가 좀 힘들겠다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외과로다가 그쪽에서도 진료를 보셨는데 외과에서는 암은 아니지만 이렇게 큰 혹인 경우에는 암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크니까 직장을 일부 절제하는 광범위 절제술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권유를 받으셨는데 그게 좀 미심이 적으셔가지고 이제 저희한테 다시 진료를 오셨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거와 똑같은 수술을 시행을 했고 수술 3개월 후에는 그 혹은 없어지고 여기 흉터만 약간 남아있는 상태고요. 지금 수술 6개월 이후에 사진에서도 흉터만 보이고 환자는 전체 그 혹은 3.5cm였는데 그 중에서 그 암 덩어리 혹 중에서 맨 끝에 그쪽에서만 한 0.4cm 정도의 암이 발견돼서 이 환자는 추가적인 치료 없이 이걸로 치료를 끝내고 현재 2년 5개월 동안 이제 재발 없이 지내고 계십니다. 정기적으로 계속 뭐 추적 관찰은 해야 되는 상태고요. 이 환자도 당연히 직장을 절제했으면 후유증이 좀 많이 남았을 텐데 지금은 후유증 없이 잘 지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그러면 대장암이 진단이 되면 수술을 꼭 받아야 되냐고 물으신다면 당연히 첫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는 수술이 완치를 위한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수술이 가능한 상태라면 반드시 수술을 받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수술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광범위 절제술을 하지 않아도 항문도 보존하고 직장도 보존하고 장기를 보존하면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전문의와 꼭 진료 상담을 통해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 외과 의사들은 다 똑같이 어떤 게 환자분들한테 가장 좋은 수술이고 적절한 치료 방법일까를 항상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뭐 직장암, 대장암이 의심되거나 진단이 되셨다면 전문의 외과 의사하고 상의를 하셔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